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전정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 끝난 토론회 이야기부터 잠깐 해봐야겠습니다. OX 퀴즈가 나왔다면서요. 재미있는 부분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OX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그 OX 퀴즈 방식이 사회자가 질문하면 이렇게 OX 팻말을 드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겠냐는 질문에 모든 후보가 O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경원, 이준석 후보가 X를 들었는데요. 나 후보는 애걸할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빌미 잡힐 필요가 없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연락을 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O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 생각이 있다 이거네요. 이준석 돌풍 지금 막 분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느껴집니까? 네, 현장에서도 온통 이준석 후보 이야기뿐입니다. 네. 기자들끼리도 이러다 진짜 이준석 당대표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처음에는 이준석 돌풍에 깜짝 놀랐다면 이제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걱정이다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준석 돌풍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 경험이 부족한 이준석 당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도 걱정을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지난번에는 50%였는데 이번에 70%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조직력이 약한 이준석 후보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다만 1차 예비 경선 때 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도 상당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비교해 1%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본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50%에서 70%로 늘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크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로 진행되다 보니 과거처럼 조직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정 계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도 딱히 없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코로나 변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워낙 이준석 후보가 앞서 나가니까 이 중진 후보들 간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곤 하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오늘 주호영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이 후보를 꺾을 수 있다며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등인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주 후보 측은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일화한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젊은 당대표를 막기 위한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는 그러한 인위적인 모습을 당원들이 좋아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네요. 전당대회가 11일이죠. 그럼 딱 열흘 남았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당권 주자들은 총 5번의 TV 토론회와 5번의 합동 연설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요. 오늘 MBN TV 토론이 2차 토론이어서 이제 TV 토론은 3차례가 남았고요. 내일부터는 3일간 합동 연설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 중 모레 열리는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가 이번 전당대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책임 당원 가운데 30%를 넘는 TK 당원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열흘간의 대접전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정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